May his passage cleanse the world and keep the world for his people. 그토록 완벽한 영상화가 어려웠던 프랭크 허버트의 SF 대서사시 듄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구현된 영화는 2021년 9월 공개되었습니다. 통산 5번째의 영상화 작품이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만연했던 그때 나온 이 영화를 두고 전세계 듄 팬들과 평론가들은 놀라운 비주얼과 야심이 가득 담긴 대작이라며 극찬했고 1억 6,500만 달러의 제작비에 글로벌 흥행 수입 2억 2,320만 달러를 기록, 직후 속편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듄 파트 2가 2023년 가을 극장 공개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개봉일은 11월 3일.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올해 안에 만나게 될 듄 파트 2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파트 1부터 살짝 짚고 가보자면요. 머나먼 미래, 낙원 같은 행성 칼라단을 다스리던 레토 아트레이데스 공작은 House Atreides shall immediately take control of Arrakis and serve as its steward. Do you accept?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초광속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 멜란지가 생성되는 유일한 사막 행성 아라키스의 관리권을 황제로부터 받아들이고 고뇌합니다. The great houses look to us for leadership, and this threatens the Emperor. By taking Arrakis from the Harkonnens and making it ours, he sets the stage for a war, which would weaken both houses. 때가 되어 칼라단을 떠나 아라키스에 도착한 레토 공작을 기다리고 있던 건 The Hunter Seeker. The Harkonnen agent was cemented into that hole 6 weeks ago. Ran the Hunter Seeker through a water pipe inside the walls. It must never be known. Atreides will die in the dark. 멜란지의 채굴권을 갖고 있던 하코넨가와 황제가 결탁한 교묘한 함정. 어느 날 밤 레토는 습격을 받고 온 도시는 폭격으로 불길에 휩싸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레토의 아들 폴과 아내 제시카는 사막을 헤매이다 레토의 오른팔이자 소드마스터인 던컨을 만나지만 황제의 친위부대 사다오카와의 전투 끝에 던컨마저 쓰러져 버리고 탈출하던 폴과 제시카는 추락 후 I will show you the ways of the desert. Come with me. 아라키스의 사막민족 프레멘족과 조우하며 My road leads into the desert. You can see it.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여기까지가 파트 1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제작 소식과 동시에 발표된 듄 파트 2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이 프레멘과 결속한 뒤 가문을 멸망시킨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폴 아트레이데스의 신화적인 여행이 그려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주의 운명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그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두려운 미래를 저지해야 한다. 파트 2에서는 원작과 비슷하게 폴은 사막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무아띠비라는 이름을 얻고 능력도 점점 강력해져 과거와 미래, 우주의 모든 사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화 후반부에 이르러 샌드웜에 올라탄 모습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갓 태어난 샌드웜의 담즙인 생명의 물을 남자들이 마시면 죽어버리지만 예지력과 초월적인 육체, 정신과 능력을 가진 인류의 구세주 퀴사츠 헤더락만은 예외. 폴이 이걸 마시고 퀴사츠 헤더락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힘을 완성한 뒤 마침내 하코넨과 대면하게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큰 그림. 드니 빌레브 감독은 엠파이어지와 인터뷰에서 파트 2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파트 2에선 좀 더 유연성을 갖게 하고 싶었고 몇 가지 사항을 깊게 파고들었다. 파트 1에선 폴과 베네 게세리트가 그랬다. 이번엔 폴이 처음으로 다른 문화와 접촉했을 때의 체험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하코넨 가문의 이야기 또한 밀도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여기서 폴이 다른 문화와 접촉했을 때의 체험이란 폴과 제시카가 프레멘족의 근거지에 도착한 이후 프레멘의 문화를 배우고 스며드는 삶을 묘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어서 필름 마스터 클래스에서 이 영화의 의상 디자이너 제클린 웨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2부에선 듄의 다른 세계로 뛰어듭니다. 우리는 황제의 행성으로 가고 황제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코넨 행성인 기에디 프라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세 개의 세계를 만들면서 세계관이 확장되었습니다. 네,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말한 두 번째 특징, 하코넨 가문을 좀 더 밀도 있게 표현한다는 것도 기에디 프라임 얘기로 뒷받침이 되고 여기서 신캐릭터인 페이드의 첫 등장도 이루어지겠죠. 세 개의 세계란 폴과 프레멘족이 있는 아라키스,
하코넨 행성 기에디 프라임에 황제와 이룰란 공주가 등장할 황제의 가문인 코리노 가문의 행성 카이테인을 의미합니다. 부다페스트 아부다비 요르단은 파트 1을 촬영했던 장소지만 새롭게 추가된 이탈리아 톰바브리온이 카이테인을 묘사하기에 충분하고 왕실과 검투장 또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되는 지점은 파트 1에서 폴의 예지력을 묘사한 이 장면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 know you're pregnant. You can't know that. I barely know that. It's only been a few weeks. 폴이 보게 된 미래 중에 레이디 제시카가 안고 있는 파란 눈동자의 아기, 이 아기는 폴의 여동생 알리아. 이번 파트 2에서 등장이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눈이 파란 건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가 섭취한 멜란지를 아기 역시 간접적으로 섭취했기 때문입니다만, 알리아는 단순히 눈동자가 푸를 뿐만 아니라 태생적인 예지 능력을 갖고 있고 장래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파트 1에 등장했던 캐스트와 스탭들은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추가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캐릭터는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하는 페이드 로타 하코넨입니다. 페이드는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의 조카이자 글로스 라반의 동생으로 폴의 숙적으로 등장하며 1984년판에선 가수 스팅이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화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폴과 페이드의 대결 장면이라죠. 드니 빌레브 감독이 오스틴에게 강인한 육체를 특별히 주문해 몇 달간 미국 네이비실에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목할 만한 신캐릭터는 이룰란 공주 역의 플로렌스 퓨. 이룰란 공주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몰락시킨 우주 황제 샤담 4세의 장녀로 베네 게세리트입니다. 원작에선 폴과 사랑 없는 불행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폴에게도 끝까지 외면을 받게 되나 훗날 폴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뒤 폴과 차니가 낳은 레토와 가니마라는 쌍둥이 자식들을 거두어 헌신적으로 기릅니다. 결혼 후에도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훗날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아라키스를 다스리게 되며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과 무앗딥에 대한 일화들은 이룰란이 직접 기록하고 문서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캐릭터는 우주왕제 샤담 4세 역의 크리스토퍼 올켄입니다. 샤담은 베네 게세리트인 아니룰 코리노와 결혼해서 5명의 딸을 갖는데요. 그 중에 첫째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룰란입니다. 레토가 명예롭고 카리스마 있고 명망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레토를 따르자 자기 권세에 위협을 느낀 샤담은 하코넨 가문과 손잡고 아트레이데스를 몰락시키나 샤담은 이복 누나의 손자인 레토를 죽이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고 한때 이룰란이 레토와 결혼할 나이가 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샤담은 정치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레토를 리스펙하고 있었고 샤담에겐 아들이 없었기에 자기 왕위를 계승하기에도 이상적이라고 여깁니다. 이룰란의 기록에 따르면 레토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하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황제 샤담 4세를 크리스토퍼 월켄이라는 명배우가 연기하는 게 이번 영화에서 상당히 볼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레이디 마고 역은 레아 세이두가 맡았습니다. 이 캐릭터는 게임 체인저의 느낌이 있습니다. 레이디 마고는 폴과 제시카의 동료 베네 게세리트로 아라키스로 온 제시카에게 어떤 배신이 기다리고 있음을 메모로 알리기도 하죠. 원작에서는 고작 이름이 2번만 언급된 캐릭터인데 이런 작은 배역에 큰 배우를 캐스팅한 건 레이디 마고의 역할이 확장될 거라는 거. 드니 빌레브는 듄을 각색함에 있어 한 가지 의문은 스토리에 더욱 많은 여성성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고 Paul is dreaming about this strange young woman that keeps talking to him in his dreams. 실제로 차니, 레이디 제시카가 파트 1의 내러티브를 주도했습니다. 파트 1은 책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If you want it, make me give it to you. Use the voice. Give me the water. Almost. 특히 폴에 대한 제시카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가장 최근에 추가된 캐스트는 스위스 여배우 수아일라 야코브로 샌드라이더 시샤클리를 연기합니다. 폴이 샌드웜을 타는 법을 배우는데 기여하는 캐릭터로 샌드웜을 활용하지 않고는 하코넨을 무너뜨리고 아라키스를 탈환할 수 없기에 아주 중요한 배역인데요. 원작엔 짧게 등장하며 남성이었으나 이번 영화에선 여성 캐릭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프레멘족의 남성은 일반적으로 12세부터 샌드라이더가 되며 프레멘족의 문화에서 샌드라이딩은 남성 중심적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프레멘의 전사 자미스와의 결투 직전 언급된 이 단어 기억나실 겁니다. I invoke the Amtal. You may not challenge Esayadina. 작품 속 가상 언어인 차콥사어로 하나님의 친구를 의미하는 사이아디나는 부족 사람들을 지도하는 하위 성직자로 여성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프레멘족의 문화는 성별에 따른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전편에서 원작과 달리 리엣 카인즈가 여성인 것처럼 샌드라이더인 시샤클리가 여성이라는 건 원작에 있는 경계선을 희미하게 만들고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각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워치맨에 출연했던 티모시 블레이크 넬슨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배역으로 출연이 확정되었습니다.
폴 아트레이데스는 역시 중심 인물로 스크린에 다시 서게 되며 레이디 제시카는 폴의 성장을 지켜보게 되고 전작 후반에 드디어 만난 찬이는 2편에선 공동 주연으로 승격, 스틸가는 폴의 동반자이자 조언자로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생사 유무가 궁금한 캐릭터들도 있죠. 폴을 훈련시켰던 스승 거니 알렉은 원작에선 밀수업자로 아라키스에 남아 후반부에 폴과 재회하기 때문에 등장이 유력시되고 덩컨 아이다호는 캐스트 명단에도 없고 마치 죽은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재출연은 없을 거라는 기사도 있었지만 얼마 전 편집 감독인 조 워커가 인터뷰로 원작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덩컨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혀 모르겠다 라고 밝힌 바가 있으니 돌아오겠죠. 원작에서 덩컨은 죽은 자의 몸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든 인간인 골라로 부활하며 덩컨일 때의 기억이 없는 채로 등장하는데요.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가능하기에 어디까지 묘사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스텔란 스카스가드의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을 비롯 조카인 글로스 라반, 데이브 바티스타는 수염을 싹 밀고 다시 한번 연기를 했고 전편보다 압도적으로 파워업했고 전편은 도입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유머러스한 부분도 늘었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트레이데스의 멘타트였던 하와트는 아트레이데스의 멸망의 원인이 제시카의 배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블라디미르 하코넨의 수하로 들어가 하코넨과 제시카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되며 아까 스텝들도 대부분 그대로라고 했습니다만 음악의 한스 짐머도 돌아온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Long live the fighters! 듄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클래퍼보드 사진을 보면 파트 2 아래에 Long live the fighters, 전사들이여 만세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저 특정 시퀀스나 챕터를 의미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 문장은 원작 소설에서 따온 겁니다. 소설이 끝날 무렵 폴은 프레멘의 영도자가 되어 샌드웜을 타고 하코넨을 물리치기 위한 장대한 전투에 돌입하기 전 스틸가와 함께 거대 동굴에서 부대를 모으고 스틸가는 폴 무아팁 공장 만세 라고 말하자 모든 프레멘들이 야야 추하다 무아팁이라고 외치는데요. 이 뜻은 전사들이여 만세라는 의미로 분명히 영화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 팬이시라면 폴의 상승세를 표현할 파트 2 이후에 파트 3에서 폴의 비전이 결실을 맺고 권력의 환멸을 느끼는 지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도 깊은지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파트 2를 넘어 파트 3마저 기대하게 된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The fear is gone. Only I will remain. This is only the beginning.